마지막 주, 벌써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시간 참 빠른 것 같죠?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지만 상쾌한 바람과 출렁이는 파도 소리를 상상하며 오늘도 일상에서 작은 행복을 찾길 바라며 지그러운 채식 생활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구를 위해 생각하고 행동하는 지구로운 채식생활 진행자 진아입니다. 오늘은 6월의 넷째 주죠. 기후 이슈로 문을 열까 하는데요. 멕시코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멕시코 국토의 약 90%가 가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40도가 넘는 폭염이 계속되면서 멕시코 북부의 치와와주 이 한 호수에서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다고 하는데요. 이 주는 비옥한 토양 덕분에 곡물과 사과 단지로 잘 알려진 곳입니다. 그런데 물 부족으로 곡물 재배는커녕 가축을 먹일 풀조차 찾기 어렵다고 합니다. 생존에 필요한 물을 구하지 못한 주민들은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하는 그야말로 기후 이민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기후변화는 한 나라의 국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된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기후변화로 인해서 물 부족이 염려되는데요. 가정이나 산업 현장에서 물 사용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전주 FM 93.5 지구로운 채식생활을 듣고 계십니다. 지구로운 채식생활은 기후위기 시대에 지구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보고 실천해보고자 마련한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매주 목요일 4시 저희가 청취자 여러분을 만나고 있는데요. 목요일 날 4시 놓치셨다고요? 기회가 또 있습니다. 일요일 날 4시에 재방송이 나가고요. 저희 채널 이동하지 마시고 전주 FM 93.5 끝까지 함께 고정해 주시고 끝까지 해주세요. 그리고 전주뿐만 아니라 광주의 88.9MHz, 안산의 88.7MHz, 수원의 93.6MHz에서도 저희 지구로운 채식생활을 들을 수 있으시니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꼭 채널 시간 확인해 주셔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저희가 보이는 라디오로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을 놓치셨다면 유튜브 지구로운 채식생활 검색하셔서 꼭 들어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사랑인 거 아시죠? 궁금한 사항 있으시다면 꼭 댓글 남겨주시고 듣고 싶은 사항이나 실천 사항에 대해서 기후 변화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유럽으로 선진지 견학을 다녀오신 두 분을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는데요. 전주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활동하시는 두 분이 생태 교통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것입니다. 음악을 듣고 함께 다시 돌아올게요. Georgia, wrap me up in all you hurt in my arms and let me hold ya. I'll never let you go again like I did or used to say. I would never fall in love again until I found her.
said I would never fall unless it's you I fall into. I was lost within the darkness, but then I found her. I found you. I would never fall in love again until I found her. I said I would never fall unless it's you I fall into. I was lost within the darkness, but then I found her. I found you. 네, 스테판 산체스의 Until I Found You 들으셨습니다. 오늘 이 방송은 지난주 방송의 연장선으로 전북 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그리고 전주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직원들이 탄소 중립의 사회로 전환이 잘 이루어진 유럽의 4도시를 다녀왔는데요. 도시를 직접 방문하고 경험하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우리 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을 배우기 위해서 오셨었는데요. 오늘 생태교통에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주실 두 분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많이 덥죠? 네, 날씨가 많이 더워졌어요. 네, 그러니까요. 자, 오늘 처음 방송을 듣는 분을 위해서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부터 할까요? 네네. 저는 전주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사회보복지 분과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수연입니다. 저는 주로 성평등, 거버넌스, 지속가능한 도시, 공간 전환 이런 거에 관심을 갖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일하고 있는 정하림이라고 하고요. 전주 지속협에서 생태교통하고 자원순환 분야를 담당하고 있고 이번 연수 때 베이비 기획단으로 활약했습니다. 사실 묻고 싶었어요. 베이비 기획단 혹시 나이가 가장 적어서 베이비 기획단 무엇일까 궁금했어요. 나이가 어린 건 아니고 어린 편이긴 했는데 네. 막내는 아니었고요. 네. 저희 연수 기획단이 따로 있었는데 네. 그분들이 이제 사전에 프로그램도 짜시고 섭외도 진행하고 현장에서 이제 안내나 그런 것도 다 해주셨는데 네. 제가 좀 나서는 걸 좋아해서 유럽에서 그런 걸 조금 도와드렸더니 영광스럽게도 베이비 기획단이라고 불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또 갈 기회가 있겠죠? 그럼 그때도 정말 더 멋지게 이번 경험을 또 삼아서 또 멋진 또 기획을 해주실 거라고 믿고요. 네. 자, 지난 3월에 다녀오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짧은 기간 동안에 4개의 도시예요. 이제 네. 그럼 나라로 보면 나라도 4개의 도시, 4개 국가죠. 나라로 보면 네. 저희가 세 개 나라도 되겠죠. 나라로 그러네요. 4개, 그렇죠. 네, 말까지 그러네요. 그래서 뭐 10일이라고 하지만 가는 비행기 빼면 굉장히 짧은 시간인데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되게 피곤하긴 했어요. 일정이 네, 네. 한 열흘 정도 됐으니까. 네. 그런데 사전 준비도 굉장히 잘 돼 있었고요. 네. 또 기획단들도 아주 열심히 움직였고 참여자들 열정도 굉장히 높아서 네. 사실 피곤한지 모르고 움직였었어요. 네. 돌아오니까 이제 그때부터 피곤하더라고요. 근데 그 가시기 전에 그런 아까 참여자 말씀하셨잖아요. 가시기 전에 무엇을 배울 것인지 미리 공부를 다 하고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그냥 엑기스만 받아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떠셨어요? 이번 경험이? 아, 네, 저는 해외 연수가 처음이어가지고 네. 조금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게 연령대도 다양하고 네. 또 일하는 곳이다 보니까 직책도 다양해가지고 사실 조금 힘들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네. 다들 현장에서 그냥 각자의 위치에서 어떻게 하면 서로 덜 힘들지 생각하면서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그래도 괜찮게 하고 온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 팀에서 이제 그쪽 이게 너무 발음하기 힘들죠. 전북 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가칭을 좀 써야 될 것 같은데 좀 힘드네요. 그리고 이제 전주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행사를 했을 때 참여를 해보면은 거의 팀워크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예, 대부분 연령층도 다양한데 팀워크가 좋아서
즐겁게 정말 일하는 게 사실은 제 3자 입장에서 봤을 때 느껴지거든요. 네. 오늘 이제 생태 교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두 분께서 나눠 주실 텐데요. 그 코펜하겐에서 어떤 거 가장 좀 인상적인, 내 나라에서 가장 인상적인 곳이 어떤 곳이었었어요? 아, 네 개 네. 나라 도시 중에서요.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코펜하겐이었는데요. 네. 왜냐면은 거기가 조금 가장 이상적이었어요. 도시가 조금 현실성이 없을 정도로 이상적이었고, 그 에너지나 뭐 교통이나 생태 분야나 전체적으로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어떤 배울 점이 많은 곳인데 이제 계속 이야기 풀어주시고 자, 본격적인 질문으로 제가 들어가 볼게요. 그 우리가 이제 네덜란드도 다녀오셨잖아요. 네덜란드면 치즈, 풍차, 뭐 튤립 이런 것들이 떠오르던데 저도 거기 갔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자전거더라고요. 그 자전거인데 그 여기에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이 이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교통 정책이 공간의 정의로움이라는 원칙에 따라 이루어졌고 그리고 시민들의 이런 공간에 대한 어떤 공동체 의식이 굉장히 높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공간의 정의로움, 우리 인간의 어떤 정의 그런 것들 얘기하는데 공간의 정의로움이란 내용이 참 생소했어요. 근데 이게 무엇이고 그리고 이 암스테르담이 자전거가 이렇게 천국이 될 수 있었던 어떤 원동력이 무엇이었는지 예. 그 공간의 정의로움은 저도 되게 생소한 개념이었고 네. 사실 눈이 번쩍 뜨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의로움을 얘기할 때 공간에다가 이거를 부여하는 거는 사실 상상하지 잘 못했었거든요. 저희 도시연구소의 메르디스 박사가 그 공간의 정의로움을 얘기해 주시면서 공간과 도시, 그러니까 공간과 거리, 우리가 물리적 공간에 대해서 누가 주인인가라는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리에서 보면 사실 저희가 교통 얘기를 하자면 자동차가 강자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강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동차를 사고가 나지 않기 위해서 자동차의 규칙을 범하지 않는 선에서 인간들도 움직이고 자전거도 움직이고 유아차도 움직이고 다 이렇게 움직였잖아요. 그런데 그 메르디스 박사는 공간의 정의로움을 얘기하면서 왜 강자의 규칙에 약자가 따라가야 하느냐. 네. 약자들에게 공간이 얼마나 더 확보되어 있는가를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젠더나 인종이나 문화나 여러 가지 경제 이런 다양한 차이를 고려하면서 도로의 접근성을 보고 있는가를 네. 얘기하니까 우리는 왜 약자들끼리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만 고민했었지. 네. 약자들의 연대로 강자의 권한을 가져올 수 있다는 생각을 못 해본 거였죠. 음. 그래서 공간의 정의로움이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딱 돌아보니까 암스테르담은 그 공간의 정의로움을 사유하고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자전거가 그렇게 많을 수 있었고 보행자들을 위해서 그 걷는 도로를 잘 만들 수 있었고 또 대중교통들을 많이 발달시켜서 차가 아니어도 다닐 수 있게 만들어줬다고 하는 거가 그 공간의 정의로움에 대한 그 생각들을 정책에 반영한 거라고 보여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정아림 선생님께서는? 네, 이어서 말씀드리면은 제 생각에는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한국의 도시들은 막 정의라는 단어로 놓고 봤을 때 정의롭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뭔가 앞서서 말씀해 주셨지만 평등한 그런 것도 아니고 도시의 대부분의 어떤 그 공간이나 규칙이 다 차를 중심으로 놓고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둘러보기만 해도 알 수 있듯이 건물이 있고 대부분이 차도가 있고 아주 조금의 인도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도시의 구성은. 근데 저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보행자거든요. 저희가 뭐 출근을 할 때 집 현관문 문 열자마자 차를 타고 내리자마자 회사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차를 타기까지도 걸어야 하고 혹은 뭐 집 앞에 편의점을 갈 때는 저희가 차를 안 가지고 걸어서 가듯이 저희는 언제든 보행자이고 또 보행자가 될 수 있는데 도시의 규칙이나 공간은 다 차를 위해서 배분이 되어 있어서 그 정의롭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암스테르담은 그 공간의 정의를 얘기하면서 도시의 전환을 이뤄냈는데 또 다른 도시들도 뭐 코펜하겐이나 말메나 파리도 꼭 그 도시의 정의로움은 아니지만
계속 공간을 재분배하려는 움직임들이 있더라고요. 뭔가 차도였던 곳을 녹지나 자전거 도로나 인도나 이렇게 전환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이제 오수연 팀장님께서도 아까 그 성평등에 관해서도 일을 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그 공간에 대해서 대중교통이나 아니면 이 공간, 공적인 공간에 대해서는 아까 강자에게만 그 힘이 주어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사실들은 약자인 경우는 특히 이제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권리 똑같은 하나의 대한민국의 국민이잖아요. 똑같은 그렇죠. 국민인데. 예, 그래서 정말 앞서가는 도시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을 이제 배워오셨으니까 또 생각의 전환, 발상의 전환이었잖아요. 그래서 전주시에도 모두가 사유하는 그런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해봤어요. 그리고 그것도 이제 그 정책도 그러하지만 그 시민들의 또 시민 의식도 함께 가기 위한 어느 누구도 내려놓지 않고 함께 가기 위한 그런 시민 의식도 또 한몫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런가요? 네, 그 네. 코펜하겐이 굉장히 이상적인 도시라고 하림 씨도 말씀하셨고 저도 굉장히 그 자부심이 넘치는 도시라고 네. 봤거든요. 네. 근데 코펜하겐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유아차, 자전거, 휠체어가 동시에 다 들어갈 수 있게 그게 시각적으로 아주 크게 보였어요. 그리고 또 그 암스테르담이나 코펜하겐 파리나 이런 데 가보면 지하철이나 대중교통 안에 있는 의자들이 우리는 이렇게 분홍색으로 칠해지면서 네. 임산부석, 배려석 이렇게 되어 있는 그게 이제 하나만 있잖아요. 네. 근데 다양한 그 표시로 그 대중교통이나 아니면 약자들이 사용할 수 있게 표시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글을 몰라도 네. 그림만 봐도 이거를 다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사람들한테 굉장히 편안함을 주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장애가 있으신 분이 휠체어를 움직일 때 내가 세상에 불편함을 주는 존재라고 우리 사회는 인식하게 만들어주는데 그렇죠. 네. 거기서는 누구나 다 그걸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줘서 사실은 그런 정책이 시민들을 위한 정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러게요. 그리고 이제 시민들이 이제 자동차보다 이제 거기에는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잖아요. 근데 자전거에 대해서 이점들을 우리가 많이 있지만 그래도 이곳에서는 어떻게 이 자전거 이용이 시민이나 아니면 정부나 그렇게 그 도움을 주는지 우리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가 코펜하겐에서 담당하시는 공무원분한테 통계를 받아서 본 적이 있었는데요. 네. 거기서 말씀하신 자전거를 코펜하겐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는 이유 중에 첫 번째가 이제 그냥 쉬워서예요. 그냥 배우기도 쉽고 타기도 네. 쉽고 추후 관리하기도 쉽다. 이게 첫 번째였어요. 그래서 자동차 같은 경우는 면허도 따야 되고 면허를 딴다고 바로 운전을 막 마음껏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뭔가 연습하는 기간이 또 필요하고 또 추후에 정비하는 과정도 사실 굉장히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들잖아요. 근데 자전거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첫 번째로 많이 이용하는 이동수단이 될 수 있었던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자전거가 빠르다였어요. 그러니까 자동차보다 목적지에 빠르게 갈 수 있는 수단이 자전거니까 당연히 자전거를 이용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건강해지니까 자전거를 타면 그런 이유들로 자전거를 타신다고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제 제가 일반적으로 자전거 이용하면 우리가 환경 먼저 생각했는데 사실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이 꼭 환경적인 이유에서 시작했던 건 아니지만 결국은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도구가 된 것 같네요. 네. 암스테르담에서 자동차가 굉장히 많았었대요, 예전에는. 네. 근데 그걸 줄이고 자전거로 바꾸게 된 게 자동차로 인해서 아동 사망률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죽는 것을 두고 볼 수는 없어서 그래서 이제 사회운동으로 일어나면서 차를 줄이게 되니까 자전거나 도보가 많아지게 되고 그러니까 환경도 좋아지게 되는 네, 네. 이런 이야기들을 좀 들을 수 있었고요. 또 하나는 도로의 기능 중에 하나가 이동의 수단이뿐만 아니라 이를테면 소통의 공간이라고 하는 거였어요. 도로가 소통의 공간이요? 네. 조금 잘 모르겠는데요. 무슨 의미일까요? 보통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가면 네. 내가 목적지까지 가는 것이 목표잖아요. 네. 신호등에 의해서 어떤 네. 규칙에 의해서. 네. 근데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을 보니까 아이 컨택도 하고요. 수신호도 하고요. 그다음에 저 사람과 내가 신호등이 없어도 서로 소통하면서 그러니까 움직이는 거죠. 보통 우리가 그 서로 소통한다고 하는 거는 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몸짓, 눈빛, 수어 여러 가지가 네. 있는데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곳이 거리에서 이루어졌다는 걸 볼 수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거기에 그 자전거 그 일반적으로 자동차를 이제 이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 보험이라든지 배워야 하고 또 혹시 주차비 같은 것들은 주차비도 훨씬 비싸죠. 훨씬 한국보다. 비싸요. 네. 그럼 자전거를 이용할 때 자전거 주차비도 있나요? 그건 못 봤던 것 자전거 같은데요. 주차비는 따로 받지 없었던 것 같아요. 않았어요. 그리고 거기 특별히 그 파리에 있는 대학교에 아주 특별한 것이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대학교 특별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아, 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있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암스테르담에 있는 대학교였고 거예요. 네. 거기에 계신 메르디스 교수님이 자전거 관련된 정책들을 하루 종일 설명해 주시다가 네. 이제 그 대학교에 이제 지하 주차장에 저희를 데리고 가주셨는데요. 그래서 저는 주차장에 왜 가나 하면서 따라갔는데 네. 지하 주차장이 그냥 다 자전거 주차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자동차를 위한 지하 주차장이었는데 그 교직원과 학생들과 이렇게 합의를 해가지고 네. 자전거 주차장으로 전환을 했고 진짜 넓게 자전거 주차장이 있는데 그 넓은 게 다 자전거가 다 주차가 돼 있어가지고 그게 일단 놀라웠고 또 그 주차장 입구 쪽에는 그 자전거 주방이라고 해가지고 자전거 정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둬가지고 뭐 학생분들이나 교직원분들이 자유롭게 수리하는 법도 배우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네, 자전거가 이제 지구환경을 위해서는 대중교통이나 이렇게 자전거를 이용하라고 우리가 얘기는 하는데 사실은 그런 것보다도 시스템을 완전히 좀 갖춰두면 예를 들어서 저희는 자전거 도로가 전용 도로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그 일반 보행자하고 같이 공유를 하잖아요. 네, 맞아요. 보행자하고 나눠 쓰잖아요. 네, 나눠 쓰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반으로 나눈 것도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가운데다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보행자뿐만 아니라 자전거를 이용한 두 사람 다 쓸 수가 없는 공간이에요. 네, 네. 그래서 공간의 정의로움이 네, 그러니까. 자동차의 도로를 줄이고 네. 그거를 보행자와 자전거에게 줄 때 네. 누가 도시의 주인인가라고 네. 하는 거를 보여주는 거라고 그러니까요. 하는 거죠. 우리는 도로라고 하면은 그냥 자동차가 먼저인 네. 거예요. 사람이 먼저 아니라 저도 자동차. 그랬어요. 그러니까 도로는 그냥 놔두고 도로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두고 이제 그 외의 공간에서 자전거하고 이제 보행자하고 나누니까 문제가 생겨서 네. 사실은 전혀 효과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우리 전주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요? 좀 어려운 질문. 너무 어려운데. 전주에서 네. 어떻게 풀을까요? 제가 그 알상이 없던 질문을 갑자기 드리긴 했는데요. 우선은 네. 쉽게 말하면은 자전거랑 대중교통을 활성화시켜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일반 자가용 이용자들이 조금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자전거를 편하게 탈 수 있고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고 또 한편으로는 교통 약자분들이나 일반 보행자분들도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을 더 활성화시켜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기린대로 같은 경우는 자전거 전용 차로가 구간이지만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곳들을 달려보면은 실제로 자동차만큼 빠르진 않지만 이 정도면 자전거로 다닐만 한데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도에 있는 자전거 전용 차로를 좀 많이 늘리는 거 하나랑 지금 이제 전주시에서 BRT를 도입을 하려고 계속 준비하고 있는데 BRT 같은 새로운 대중교통 체계를 도입을 시켜가지고 조금 대중교통 이용자들이 더 편하고 안전하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구축을 하면은 조금 천천히지만 그래도 한 발짝씩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 전주시의 그 대중교통을 혹시 이용하실 때가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전주시의 대중교통이 정말 잘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요. 전주시 대중교통은 조금 더 좋아져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래요. 왜냐하면 굉장히 불편해. 이제 몇 구역에는 그 마을버스가 생겨서 그나마 조금 연결이 되는데 걸어 다니는 것도 필요하지만 어떨 때는 예를 들어서 출퇴근만 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조금 시간이 걸리고 걷는다 하더라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전거 도로가 있으면 전용고 도로가 있으면 내가 대중교통까지 가는 곳만 자전거를 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다른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데 전혀 그런 게 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싶어도 그러한 그 인프라가 돼 있지 않으니까 아예 그냥 어쩔 수 없이
바쁠 때는 승용차 이용할 수밖에 없는. 저도 이제 노력은 해봤거든요. 우리 그때 지속협에에서 그 챌린지를 했었었잖아요. 그래서 몇 달 동안 했는데 이게 가능하지 못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인프라가 돼 있어야 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시간에 쫓겨야 되고. 그래서 그 많은 어떤 그 자동차를 줄이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게 아니라 그런 인프라를 갖춰놓으면 아까 저 파리나 아니면 코페나 여러 가지 유럽의 도시처럼 시스템이 돼 있고 이게 나에게 훨씬 더 이롭다라고 생각하면 할 것 같아요. 우리가 맞아요. 기후변화에 있어서 사람들 실천을 잘 못하는 이유는 다 알고는 있는데 실천이 잘 안 되는 이유는 이게 내 생활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이게 내 생활에서 어떤 이득이 있다고 생각해야만이 보니까 실천이 옮겨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만의 어떤 내가 희생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앞으로 필요할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코펜하겐에서 그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네. 공무원들이 가장 좋은 삶이란 무엇인가라는 네. 화두를 던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행정에게 있는가? 개인에게 있는가? 아니면 뭐 다른 곳에 있는가? 이렇게 다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공무원, 그러니까 행정에서 일하시는 분이 가장 좋은 삶이란 무엇인가라는 화두를 던지는 거를 사실은 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네. 그런데 코펜하겐에서 그 질문을 받는 순간 이래서 이 도시가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기후위기 문제에 저희가 굉장히 관심이 많고 어떤 책임을 다 갖고 있는데 사실 그게 개인의 노력으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전주시가 사실 정책적으로 교통 분야에 있어서 예를 들면 그렇게 보행자나 자전거 이용자나 약자를 위한 예산을 더 많이 책정해서 더 많은 인프라를 구성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야 자동차가 이 이익을 누가 가져가야 되는가를 보게 되면 더 줄이게 되고 어떤 부분은 더 늘려야 되는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약자들끼리 나눠 갖게 만들어져 있어요. 네. 사실 우리끼리 나눠 가질 문제는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전주시가 조금은 힘들고 이 예산과 정책을 사용했을 때 효과가 빨리 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네. 우리가 모두 기후 문제를 생각한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더 많은 인프라를 만들어내는 게 저희가 할 일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저 굉장히 지금 계속 우리 자전거에 관한 얘기 나누면서 뜨거워지고 있는데 스튜디오 뜨거워지고 있는데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Bicycle, bicycle, bicycle. I want to ride my bicycle, bicycle, bicycle. I want to ride my bicycle. I want to ride my bike. I want to ride my bicycle. I want to ride it where I like. You say black, you say white, you say bar, I say bite, you say shark, I say him. And Jaws was never my scene, and I don't like Star Wars. Say Rolls, say Royce, say God, give me a choice. Say Lord, I say Christ, I don't believe in Peter Pan, Frankenstein or Superman. All I wanna do is I want to ride my bicycle, bicycle, bicycle. I want to ride my bicycle. I want to ride my bike. I want to ride my bicycle. I want to ride my bicycle. Races are coming your way. So forget all your duties, oh yeah.
cocaine. You say John, I say Wayne. Hot dogs, I call a man. I don't wanna be the president of America. You say Smile, I say cheese. Cartier, I say please. Income tax, I say Jesus. I don't wanna be a candidate for Vietnam or Watergate. 'Cause all I wanna do is bicycle, yeah, bicycle, yeah, bicycle. I want to ride my bicycle, bicycle. Come on, bicycle. I want to ride my bicycle. I want to ride my bike. I want to ride my bicycle. I want to ride it where I like. 영국 그룹인 퀸의 바이스클 레이스 들으셨습니다. 이 주제가 자전거다 보니까 이 곡을 선정했는데 혹시 정하림 씨는 이 노래 아세요? 사실 처음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봤어요. 선생님은 혹시 아세요? 네, 네. 네, 퀸에 열광했었는데 모든 노래들이 괜찮아요. 한번 네. 그 퀸의 그 바이스클 레이스 들으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자전거 생태 교통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는데요. 직접 혹시 그 연수 중에 자전거를 직접 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저희가 코펜하겐에서 자전거 투어를 한번 네. 진행했었어요. 그래서 한 반나절 정도 자전거를 타고 가이드분이 이제 안내를 해주시는 코스여서 이제 코펜하겐의 다양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시기도 했는데 직접 타보니까 진짜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탈 때는 차 눈치도 봐야 되고 또 사람 눈치도 봐야 되고 그러거든요. 근데 거기는 자전거 도로가 아예 단차가 구분이 되어 있어가지고 단차가 구분된다는 게 네, 무슨 얘기예요? 차도보다 높고요. 또 네. 그 인도보다 낮게 이렇게 자전거 도로들이 큰 길에는 다 조성이 돼 그럼 있더라고요. 완전히 구분이 돼 네네네. 있네. 되게 안전하겠네요. 네. 그래서 보행자분들도 일단 절대 안 넘어오시고 자전거 도로로 자동차는 아예 넘어올 수가 없는 구조죠. 단차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냥 앞만 보거나 나를 추월해 가는 자전거만 신경 쓰면 돼가지고 처음 타봐서 사실 처음에 엄청 긴장하고 다들 겁먹었었는데 네. 그냥 너무 안전하게 탈 수 있어가지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진짜 네. 빨랐고. 그러면 폭이 자전거 한 대, 두 대 들어갈 수 있는 폭인가요? 네, 추월도 충분히 아, 가능하고 네, 상당히 그럼 네, 넓네요. 꽤 넓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요. 저 선생님은 자전거 안 타시셨나요? 네, 저는 자전거 탈 줄 아는데요. 저 도로를 무서워하거든요. 저는 도보로 투어했어요. 네, 그런데 네. 도보 투어 해주신 선생님이 얘기하기로 네. 코펜하겐에 자전거를 많이 타게 되면서 의복이 변했다는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간단하게? 그렇죠, 선생님. 네. 그리고 네. 출퇴근을 자전거로 했을 때 굳이 정장을 차려입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네. 바람을 막아주고 편한 네. 신을 신고 이래도 돼서 자전거가 가져온 생활 문화가 많이 바뀌었다. 네.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패스트 패션을 지향하는 네. 지향하는 네. 어떤 예, 그런 것도 되게 있고 자전거 앞에 그 뭐라고 하죠? 아이가 탈 수 있게 네. 이렇게 되어 있는 자전거들도 카고 굉장히 바이크라고 아, 하는 네, 네. 네. 되게 많아서 그래서 아이들이 진짜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다른 이제 이렇게 이제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면서 또는 이제 도보로 움직이시면서 우리 그 도시 전주시 도시하고 다른 점이 어떤 것도 있던가요? 우선은 네. 먼저 말씀하시죠. 네. 저는 녹지가 되게 많았어요. 걷기에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요. 특히 그 암스테르담하고 코펜하겐은 그 걸을 때 녹지가 많아가지고 걷는 것이 전혀 부담스럽지 않더라고요. 저희 네. 같은 경우에는 막 약간 이런 더운 날 같은 거, 바람 부는 날 같으면 길만 있어서 쌩쌩 부는 자동차의 그 바람과 이건 맞아야 되는데 사실 그 유럽에서 저희가 연수를 다닌 나라들은 걷기에 아주 되게 적합한 도시다. 네. 걷기 참 편하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네, 어떠셨어요? 자전거 탔을 때 아, 바라보는 어떤 주변 환경이. 네, 자전거도 그렇고 그 걸었을 때도 그렇고 아까랑 비슷한데 진짜 그냥 완전 자전거랑 보행자 중심이에요, 도로 자체가. 네. 그래서 예를 들어 횡단보도를 건널 때 당연히 그러면 안 되지만 빨간불이더라도 현지인 분들은 다 건너시더라고요. 횡단보도가 빨간불이어도. 네. 근데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도 자연스럽게 그냥 멈춰요, 그때. 그래서 횡단보도에서는 일단은 보행자가 무조건이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어가지고 그게 신기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유럽 연수 단톡방이 있는데 카톡방이
귀국한 날 이제 다들 터미널에서 안녕히 가세요 하고 네. 굿바이를 하는데 바로 카톡이 올라오는 게 횡단보도에서 차가 안 멈춰줘요. 네. 이거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서 크게 우리가 이렇게 다른 곳에 살고 있구나 팍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는 매일 그게 일상이니까 네. 느끼지 못했는데 그곳에서 가끔 저희도 운전하고 가면은 횡단보도에서 이렇게 멈추거든요. 사람들 네, 네. 가끔 저희는 인사를 참 많이 받아요. 네. 맞아요. 지나가다가 맞아요. 사실은 우리가 먼저 아니거든요. 나도 차에서 내리면 보행자인데 왜 우리는 그것을 모를까요? 그게 되게 차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그 저희가 다녔던 도시가 이게 사람 중심이구나라고 하는 거를 체감하게 해줬어요. 네. 그러니까 자동차도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쓰고 네. 그 다음에 사람이 걷기 위해서, 그 다음에 자전거를 타는 거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데서 모두 다 안전하다고 네. 느끼게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교통 사망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높아요. 도로에서 네, 예, 네, 죽는 네. 아이들도 네. 많고 일반인들도 그렇고 지난해 정권에서 그 사람이 먼저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주시에 제가 이렇게 갈 때 보니까 사람이 먼저다. 나도 차에서 내리면 보행자가 된다라는 거. 그런 것들 계속 그 좀 캐치프레이즈로 계속 그것들을 사람들의 생각 속에 좀 넣어줬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우리가 계몽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람이 먼저인 그런 도시가 먼저 그게 선행이 돼야만이 우리가 다른 어떤 정책을 펼친다 하더라도 그 정책이 좀 성공하지 않을까? 기본 원칙이 없는 상태에서 남의 거 사실을 보고 베껴온다라는 것은 아마 그것도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네. 저희가 파리의 15분 도시를 네. 이제 많이 요새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디자이너님하고 같이 파리의 도시를 투어를 했었는데 저는 그 15분이 물리적이니까 딱 15분, 네. 그러니까 도보로 15분, 뭐 자전거로 15분 이렇게 딱 정해진 게 아니라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고 존중받는 느낌을 갖게 만들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내가 살고 있는 도시에 걸어서 직장도 있고 집도 있고 즐길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유휴 공간도 있고 뭐 녹지도 있고 그래서 내 삶의 질이 네. 어디에 살든 되게 좋아진다라고 생각되게 만들더라고요. 근데 이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책으로 그냥 그것만 딱 가지고 오면 네. 15분 내에 뭐 병원, 약국, 학교 이게 다 있어야 돼. 이건 네. 사실 되게 좀 너무 단순한 생각이잖아요. 음. 그래서 파리의 15분 도시를 보면서 저희에게도 저렇게 모든 것이 이 도시 안에 내가 할 수 있구나. 안전하게 할 수 있구나. 특히나 그리고 내가 어떤 젠더, 인종, 뭐 문화, 경제적 차이를 다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 안에서 안전하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있겠구나라고 하는 이런 기본이 좀 만들어지면 네. 더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15분 도시 말씀하실 때 저도 단순히 그 물리적인 것을 생각했거든요. 15분 내에 다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게 가능할까?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시스템과 프랑스 파리의 그 시스템은 굉장히 다른데 그걸 그대로 가져왔을 때 그래서 아마 서울시장이나 아마 전주에 있는 그 대부분 이제 지자체에 이제 그 나오신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그 부분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거 그것이 이해를 하고 그런 얘기를 할까? 좀 방금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네. 15분 내에 그 도시가 그렇다는 얘기였고요. 또 다른 점 뭐 어떻게 재미있었던 거 뭐가 있었을까요? 저희가 코펜하겐에서 공무원분하고 코펜하겐 거의 마지막 일정으로 미팅을 했었는데 그 공무원분한테 저희랑 같이 가신 분 중에 한 분이 그럼 정책이나 이런 것에 어떻게 기후위기 대응을 녹여내고 있는지 질문을 하셨어요. 뭔가 규제가 있던가 그런 게 있는지. 근데 그 공무원분이 대체 그걸 왜 물어보는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그래요? 네. 왜 그거를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하는 건데 너무 이렇게 당연한 걸 질문해. 말씀을 아,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거기가 그냥 기후위기는 당연히 녹아 들어 있어야 하는 의제이기 때문에 별다른 규제나 뭐 조례나 법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네.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는 되게 보고 모두가 쇼킹했던 저도 지금 충격받고 있어요. 아니 당연히 우리가 사는 지구를 보호해야 하는 건 나의 그냥 당연한 그 의무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미 그래서 그 유럽은 탄소 중립 사회로 이미 접어들었구나. 근데 우리는 언제 가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 뭐 그 올해도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으신가요? 시민들을 대상으로 어떤 교육이라든지 활동 계획이 있으신가요, 혹시?
우선은 학교 청소년 대상으로 저희 SDGs 강의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작년에 했던 지속가능 발전 대학은 이제 올해는 아마 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전주시에 아까 BRT가 들어온다고 했는데 네. 그런 대중교통의 전환이 사실 탄소 중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BRT가 도입되는 데 있어서 시민분들께 홍보하고 안내하는 거 저희 전주 지속협에서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고, 또 이제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사업이나 이벤트도 계속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다양한 활동들을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저도 잘 정확하게 모르는데 BRT가 어떤 것인지 혹시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네. 직역을 하면 간선 급행 체계 뭐 그런 네. 내용인데요. 그 전주시 같은 경우는 이제 중앙 버스 전용 차로제로 도입이 돼요. 그래서 기린대로에 일차적으로 들어올 예정이고, 추후에 이제 백제도로랑 다른 도로들도 큰 도로들은 들어올 예정이고, 그래서 기린대로에 이게 도입이 되고 버스를 타시게 되면은 버스 전용 차로가 중앙에만 있기 때문에 매우 빠르고 안전하게 이제 이동을 할 수 있게 네. 바뀌는 시스템입니다. 아, 지금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건가 보네요. 아니 이제 기린- 공사를 하려고 이제 지금 실시 설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좀 기대가 되고 나중에 한번 좀 더 이 BRT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도심에서 이제 많은 시민들을 만나시기도 하셨고, 이제 관계자분들도 만나셔서 얘기를 하셨을 것 같은데, 그때 이제 3월에 가셨으면 날씨가 어땠나요, 거기는? 저희 굉장히 추웠어요. 추웠어요. 바람이 많이 거기- 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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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을 때 이제 혹시 주민들이나 이렇게 만나는 시민들 만났을 때 이 기후위기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혹시 나눠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분들의 삶에서나 그런 것들이 내가 탄소중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혹시 보이셨을까요? 막연한 질문이 아니요. 네. 근데 네. 그게 이제 되게 저희하고 차이인데, 그분들은 기후위기 문제, 탄소 중립 문제, 그래서 우리가 한 지구의 인간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그냥 몸에 배어 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안 타는 게 너무 당연하고, 네. 소유하지 않는 것도 괜찮고 당연하고, 자전거를 타고 도보를 하고 물건을 공유하고 이런 것들이 그냥 다 자연스럽게 녹아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코펜하겐의 공무원에게 질문했을 때도 되게 이렇게 쇼킹하게 네. 느낀 것처럼 그분들의 그냥 삶은 그 자체였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정책을 만들어내는 시가 너무 당연한 거고, 도시가 네. 너무 당연한 거고. 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되게 차이가 있어서, 우리도 생각을 좀 전환할 필요가 있겠구나. 그리고 코펜하겐에서 얘기해 줬던 것처럼 우리가 자전거를 타고 그다음에 녹지를 만들고 이런 것들이 어떤 이익을 갖고 오는가를 설명해 주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것이 환경까지 도움이 된다. 네. 그래서 사람들한테 무엇이 이익인가에 설명하는 법을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사실은 우리나라는 어떤 시가 행정을 어떤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할 때 충분한 설명이 없어요. 예. 그리고 시민들의 어떤 이해를 구하지도 않고 그냥 어느 나라에 이게 잘 돼 있으니까 우리에게 가져오면 사실은 문화나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이 많거든요. 파리에서는 잘 되었던 어떤 정책이 한국에 그대로 가져왔다 아니거든요. 사람들 생각도 다르고 인프라도 다르고 구조도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우리 전주시는 어떤 방법으로 생태교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말씀하시죠. 네. 저는 전주시가 이제까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인프라들을 좀 더 활용한다면 거리에서의 약자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약자니까 뭔가 하나 던져주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약자의 권리를 지켜주는 것이 저는 정의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전주만의 정의로움을 한 번 더 얘기해 보면 어떨까. 네. 그래서 그런 밑바탕이 되면 저희가 어떤 정책을 만들더라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이것이 누구에게 이익이 가는가를 좀 고민하면 전주시가 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그럼 다녀오셔서 혹시 전주시와 이런 연수 보고서 같이 그런 것들을 공유한 적 있으신가요? 저희 보고회를 진행해서 그때
행정에서도 조금 와서 보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의원님들도 오시고. 그래서 이제 왜냐면 본인들은 다녀오시지 않았었지만 간접적인 어떤 경험을 통해서 전주시가 그런 행정에 적용을 할 수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고요. 특별히 이제 가장 좀 내가 이번 연수를 통해서 너무 감동적이었고 내가 이것을 우리 전주를 위해서 뭔가 하나 해보고 싶다라는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게 있으실까요? 앞서 말씀해주신 거랑 비슷할 수는 있는데 네. 그 파리에 갔을 때 파리에도 국민청원 같은 개념이 좀 있대요. 국민청원? 네, 네, 저희 네. 청와대 국민청원 있듯이. 네. 그래서 어떤 정책을 이렇게 뭘 해달라고 파리 시민만 올릴 수 있는데 네. 파리 시민분이 올리시면은 이제 그거를 이렇게 뭐 좋아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찬성이 많아지면은 이제 그 정책을 시행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이 간 분께서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거 혹시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정책이 거기서 채택이 되면 어떡하냐라고 네. 하니까 그래도 해야죠라고 하셨거든요. 음. 근데 그래서 저도 물론 옳은 길이라고 저희가 생각하는 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시민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계속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더 좋은 선택을 하실 수 있게 시민분들을 교육하고 또 안내하는 게 또 저는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런 시민분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전주시를 만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전주지속발전가능협의회에서는 시와하고 같이 움직여야 되는 거죠. 예, 어떤 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서 시와 같이 협조로 해서 가는 거죠. 네, 협업을 하는 네네. 곳이죠. 네네. 예. 자, 오수연 선생님께서는 어떠시나요? 저는 이제 이 얘기를 해주니까 파리에서 인상 깊게 봤던 거가 도로에 자전거가 가는 길을 정하는데 네. 그걸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오른쪽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걸 선을 그어서 한번 가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불편하다 그럼 네. 다시 바꾸는 거예요. 네. 주차하지 못하도록 도로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배달 차량은 주차를 해야겠구나 아니면 휠체어가 내리는 차량은 주차를 해야겠구나 하면 그 특별한 공간을 또 다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평상시에는 사용하지 않다가 평상시엔 도로로 사용하다가 필요한 순간에 사용하는 거고 이렇게 되게 가변적이었어요. 네. 근데 이 가변적인 것에 시민들도 익숙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공간도 마찬가지였어요. 건물의 유효 공간을 어떻게 사용할지 시민들한테 내어준대요. 근데 그 기간이 굉장히 길더라고요. 저희는 뭐 2년, 3년, 뭐 1년 이렇잖아요. 네. 10년, 20년. 그래서 실험을 해보고 근데 이게 아닌 것 같아. 그럼 또 다시 바꿔주는 거예요. 이게 불편한 것 같아. 그럼 또 다시 개선하는 거가 너무나 자연스러웠거든요. 저희가 이제 시민의 의견을 듣는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니고 이게 누구의 입장인가 따라서 또 갈등이 첨예화될 수 있긴 한데 이런 것들을 정말 서로 얘기하고 다시 바꿔보고 이렇게 시도해보는 거를 해보면 좋지 네. 않을까 그런 바람을 좀 가져봤습니다. 방금 이제 공간이 가변적이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떠오르는 게 있는데요. 그 스쿨존에 대해서 혹시 불편함을 느끼지 않으셨나요? 스쿨존이라고 하면 사실은 학생들 보호하기 위한 스쿨존인데 주말에는 학생들이 학교를 가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스쿨존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 교통체증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 집 뒤편에도 거기는 그냥 학교 주변일 뿐이지 학생들이 주중에도 전혀 이용하지 않는 공간이에요. 그런데 그 스쿨존이 있어서 굉장히 불편해요. 그러니까 조금 이게 참 묘해요. 왜냐하면 이게 내 입장이잖아요. 네, 네, 내 네. 입장이다 보니까 그래서 어떨 때는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어떤 공동체 내에서 서로가 편리함을 그리고 이 규칙이 지켜져야만이 서로가 편리한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공간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완전히 뒤집어서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개념의 아까 정의로운 공간을 말씀하셨잖아요. 한 번 더 이게 우리가 처음부터 다시 그 전주시 전체 도로를 보고 판을 새로 짜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되게 이렇게 그러니까 서로 그 논쟁을 할 수 있는 거긴 한데요. 네. 저는 이제 유럽에서 그 연수한 국가에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거기에 차량 속도가 30 정도였어요. 도심도. 도시 전체가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간 곳이 이제 대학도 있고 막 남스테르담 같은 경우에 뭐 약간 번화가고 굉장히 이동량이 많은 데인데 차의 속도가 30이었어요. 네.
그럼 우리 스쿨존하고 똑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차를 많이 타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게 원칙이겠구나 이 사람들한테는 아주 오랜 시간 아이들이 자동차로 인해 죽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선택한 방법은 자동차 도로의 강자인 자동차를 계속 좀 더 힘을 약하게 만들고 대중교통, 도보, 자전거의 힘을 더 키우게 만드는 거 이게 이 사람들한테는 핵심이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하더라고요. 스쿨존 얘기를 좀 들으니까 파리는 이제 그 투표를 해서 그 스쿨존의 구역에 아예 차가 못 들어오게 한 곳도 있더라고요. 네. 이제 그런 걸 보면 아직도 우리가 좀 갈 길이 멀긴 하지만 저도 아직도 갈 길이 멀네요. 말씀드렸는데. 예, 근데 저는 이제 네. 저도 그 스쿨존의 불편함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네. 생각을 한번 해보니 우리가 자꾸 어디에 중심을 두려고 하는가를 맞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다시 한번 제가 생각하는 이게 그 관성적이에요. 그쵸. 네, 많은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과거 그냥 관성적으로 그냥 돌아갔다가도 예를 들어서 이슈에 따라서 이럴 때는 괜찮고 네. 저럴 때는 괜찮고 네. 그게 다 나의 편리함이지 않을까. 저도 다시 지금 반성합니다. 혹시 맞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셨다면 우리가 이제 그 생태교통 그리고 함께 공유하는 공간에 대한 조금 인식이 달라져야 될까? 저 반성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말씀드렸고요. 이제 그럼 어떤 것들을 혹시 적용하고 싶으신 게 있으실까요? 전주에? 전주예요? 네네. 저는 그 네, 전주에 선생님, 녹지 공간을 좀 더 많이 만드는 거는 네. 있었으면 좋겠더라고요. 네. 그 저희가 암스테르담의 트램의 그 사이사이도 다 녹지더라고요. 그래서 전주도 녹지가 좀 더 많아지면 네. 더 좋겠다. 맞아요. 나무 베지 말고 나무 베지 말고 베지 말고 녹지를 네. 더 많이 만들면 좋겠다 이런 네, 생각을 네.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삭막한 어떤 도시에 살다 보면 사람들이 거칠어져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각박해지고 거칠어지고 그래서 좀 더 도심에서 있지만 그 녹지 공간이 좀 더 많아서 우리가 자연과 하나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 그럼으로써 삶의 질이 나아지면 좀 더 여유롭게 내가 가지고 있는 주변을 좀 둘러볼 수 있고 그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노래 한 곡 한 번 더 드릴게요. 무슨 노래 혹시 듣고 싶은 노래가 있으실까요? 네. 자, 제가 하나 고를게요. 잠시만요. 이거 브레이크 할게요. 괜찮아요. 이따가 편집하고 잠시만요. 그냥 마무리 해도 될게요. 자, 그럼 마무리 저희가 인사를 할게요. 잠깐만요. 시간이 거의 됐고요. 자, 이제 우리 두 분과 함께 이제 전주시 생태교통 그리고 유럽에서 생태교통의 좋은 점 그리고 우리가 배워야 될 점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저한테 굉장히 즐거운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 그리고 청취하고 계신 분도 이 생태교통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고요. 두 분이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첫 방송이셨죠? 네. 예, 어떠셨어요? 되게 시간도 빨리 흐르는 것 같고 네, 네. 그다음에 이렇게 좋은 공간에서 네.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또 다음 기회에 좀 더 우리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이슈 주제가 있다면 언제든지 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나 이렇게 해서 두 분과 함께 인사 나누고요. 자. Well, I'm gonna get through this world the best I can if I can. And I'm gonna get through this world and I think I can. 네, 전주지속 가능 발전 협의회 오수연, 정하림 두 분을 모시고 유럽의 생태교통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모두에게 공평해야 하는 공간, 그런 공간이 정말 정의로운가에 대해 한번 고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기후위기 시대에 생태적인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자동차 중심에서 인간 중심의 교통 정책이 전환이 굉장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공익적인 공간 사용에 있어서 어느 누구도 남겨두지 않고 함께 가는 정의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The best I can.
지구를 지키는 것이 나를 지킨다는 믿음으로 지구론 책생활은 여러분과 함께 매주 목요일 4시에 만나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도 좀 더 유익한 방송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